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있었던 우리 지역의 핫 이슈와 알짜 정보를 알리고 자세히 파고드는 우리 동네 알파고 AI 아나운서 김현웅입니다. 전국적으로 역대급 폭우가 쏟아진 지난 몇 주간 가장 많이 나온 인사말이 있습니다. 바로 괜찮냐는 안부 묻기인데요.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침수 사고로 인해 크고 작은 피해가 늘자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나온 인사말입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와 소식들을 준비한 국내 방송사 최초 AI 프로그램 우리 동네 알파고 첫 코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호남 지역에서 있었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포인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맞선 영암 무화과, 광양 작은 미술관, 치과 검진, 호남 지역에서 핫하게 떠오른 뉴스 포인트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전라남도와 부산, 경상남도가 남해안 상생 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송효창 기자가 전합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변상환 부산시장 권한대행,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는 남해안 상생발전협의회 협약서 서명과 함께 상생과 번영의 남해안 공동체임을 선언했습니다.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지리적 장점과 조선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산업 간 연계로 남해안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함께 육성시켜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 남해안의 내력과 잠재력은 무한하다, 대단하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를 시작으로 남해안을 섬과 해양 관광이 어우러진 국제적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지역 간 상호 교류와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한 협력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새로운 남해안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두 번째 뉴스 포인트, 영암 무화과입니다. 영암군이 영암 대표 특산물 무화과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박종호 기자가 전합니다. 전국 무화과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영암군. 영암군이 무화과의 중장기 발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영암 무화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무화과 수급 불균형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성수출한 물량 같은 거를 어떻게 가공식품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상품화하는 방안, 그리고 콜드 시스템을 또 구축을 해서 얘네들의 품질을 향상시켜서 보급하는 방안들. 영암 지역 대표 특산물인 무화과. 태풍과 병충해 등 잇따른 피해가 발생하면서 침체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 무화과 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세 번째 뉴스 포인트, 작은 미술관입니다. 광양 곳곳에 작은 미술관이 생겨 새로운 볼거리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김신혜 기자가 전합니다. 지역 작가들에게 희소식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카페 식당에서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된 겁니다. 2020 광양 아티스트전이 지역 사설 갤러리 한 곳과 카페 4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광양시 문화도시 사업단이 지역 작가들의 작품 활동을 돕고 일상생활 공간 곳곳에 작은 미술관을 만들어가기 위해 시작한 전시회입니다. 일부러 전시장을 찾지 않아도 카페나 레스토랑 누구나 가는 곳이라서 자연스럽게 가까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면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돼서 저희 작가들한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처럼 카페에 들렀다 작품까지 감상한 시민들은 높은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오시는 시민분들이 먼저 눈을 다들 떼지를 못하시더라고요. 2020 광양 아티스트전은 이달 28일까지 계속됩니다. 전남 도립미술관 개관을 앞두고 소소하게 시작된 작은 미술관 전시가 광양의 새로운 볼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마지막 뉴스포인트, 치과검진입니다. 전북 남원이 한국말의 서툰 결혼 이민자의 치과비를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정명기 기자가 전합니다. 6년 전 남원으로 이사 온 베트남 출신 이지우 씨. 치과를 찾아 구강 검진을 받는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서 교통도 어려워서 그래서 가본 적 없었거든요. 근데 이곳에 와서 치료도 받다 봐서 너무 좋아요. 비용이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했던 결혼 이주민들에게 무료 검진은 희소식입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치아 부분 닦는 게 아니라 잇몸도 이제 구석구석 제대로 닦아야 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 닦을 때는 잇몸도 신경 쓰고 닦아야 될 것 같아요. 남원시는 최근 지역 내 치과 13곳과 협약을 맺고 결혼 이민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게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에서 맨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데 56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 결혼 이민자들이 평생 건강한 치아를 갖고 살아가도록 남원시가 앞장서겠습니다. 시 보건소는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바른 칫솔질과 잇몸병 예방법과 같은 전반적인 구강관리 교육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우리 동네 알파고 두 번째 코너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생활 속 꿀팁을 알려드리는 알쓸 꿀팁 시간입니다. 여름철이면 유독 심해지는 게 있죠.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는 악취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철 퀴퀴한 냄새를 잡는 아주 유용한 꿀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퀴퀴한 냄새의 주범, 주방 배수구 냄새 제거에 탁월한 식초입니다. 식초의 강력한 산성이 싱크대 배수구 안의 미생물 생성을 방지하고 악취를 제거해주기 때문인데요. 식초를 그대로 싱크대 배수구에 붓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식초와 물을 1:1 비율로 섞은 뒤 얼려 식초얼음을 만들어 배수구망에 넣어두면 효과가 더 좋다고 합니다. 식초얼음에 베이킹소다를 소주 1컵 정도 뿌려놓으면 얼음이 녹으면서 보글거리는 거품이 생겨 묵은 물때와 곰팡이를 더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욕실 냄새 제거에 탁월한 소다와 식초입니다. 욕실 배수구 악취는 베이킹소다 1컵과 식초 1컵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베이킹소다와 식초 1컵씩을 배수구에 부은 후 거품이 생기면 뜨거운 물을 붓고 배수구 입구를 막아놓으면 된다고 합니다. 욕실은 자주 사용하는 공간으로 평소에는 배수구 입구를 막아놓기 어려우니 장시간 집을 비우기 직전에 청소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세 번째, 실내 잡냄새 제거에 효과적인 레몬입니다. 전자레인지에 10초 정도 돌린 레몬을 현관 입구에 놓아두면 집에 돌아왔을 때 상큼한 레몬 향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레몬 외에도 악취 성분을 제거해주는 방향 소취제를 비치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마지막 꿀팁, 옷장과 신발장에 탁월한 말린 녹차잎입니다. 말린 녹차잎을 옷장이나 신발장, 서랍 등에 넣어두면 냄새가 제거될 뿐만 아니라 습기도 잡아준다고 하는데요. 녹차잎이 없을 경우에는 녹차티백을 말려서 사용해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름철 퀴퀴한 냄새로 고생하시는 분들, 오늘 소개한 방법으로 산뜻하고 향기로운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해시태그로 알아보는 우리 지역 소식, 해시태그 로컬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해시태그가 우리 지역을 대표했을까요? 첫 번째 해시태그 행복한 한 끼입니다. 남원시 동충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다문화가정 보듬기의 일환으로 전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민관협력 사업과 연계해 다문화가정의 외식 쿠폰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외식나들이 지원 사업 중 하나로 다문화 가정들에게 쿠폰을 제공함으로써 가족과 함께하는 한 끼 식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건강한 가족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일로 누구 하나 소외받지 않는 지역사회 발전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는 코로나 블루 치유입니다.
목포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가족 및 자가격리자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청소년 등 심리건강 증진 위한 상담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변화된 일상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목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해시태그는 자기도전 포상제입니다. 순천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 탐험활동을 운영합니다.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는 만 9세에서 13세 청소년들이 봉사활동, 자기개발활동, 신체단련활동, 탐험활동 등 4가지 활동 영역에서 스스로 정한 목표를 성취하고 청소년의 도전정신 함양을 위해 실시했는데요. 자기도전 포상제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 순천시 청소년수련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너는 전국 곳곳의 아름다운 여행지를 취향별로 소개하는 여행이 취향 시간입니다. 오늘 찾아가 볼 곳은 전남 장흥에 위치한 최고의 힐링 스폿 편백숲 우드랜드입니다. 편백숲에서 즐기는 힐링 여행 함께 하시죠. 아름드리 편백이 빼곡히 들어선 우드랜드 편백숲은 남녀노소 누구나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코스로 많은 등산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편백숲을 둘러보다 보면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정자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정자에 누워 바라보는 푸른 하늘과 편백이 그림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멀리서 들려오는 계곡의 물소리까지 정말 마음까지 맑아지는 듯한 기분입니다. 그렇게 그림 같은 풍경을 느끼며 편백숲을 오르다 보면 의문의 건물 하나를 만날 수 있는데요. 바로 편백소금집 소금찜질방이었습니다. 편백숲 우드랜드 소금찜질방에는 평범한 소금찜질방 외에 아주 독특한 공간이 있었는데요. 바로 편백효소 찜질방이었습니다. 어때요? 뜨끈뜨끈해요? 아직은 뜨끈뜨끈 정도는 아니고 따뜻한 느낌이 좋아요. 부드럽고 싱거워해요. 15분에서 20분 정도 하는데요. 20분 하시면 여름에는 너무 힘드시고 여름에는 15분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열치열 더운 여름에 즐기는 찜질은 땀도 빼고 몸에 있는 노폐물들도 뺄 수 있어 강력 추천한다고 하네요. 이거 지금 다 편백나무 톱밥입니다. 이거를 이제 편백나무 톱밥이랑 이제 미생물이랑 이렇게 섞이면서 열이 이렇게 발산이 돼요. 자연적인 열이거든요. 이 열로 이제 찜질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편백숲 우드랜드에서 아름다운 장흥의 자연과 함께 소금찜질과 편백효소찜질로 피로해소도 하고 힐링해보면 어떨까요? 이번 코너는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소개하고 추천해드리는 일자리 잡고 보자 시간입니다. 순천제일대학교 부설유치원에서 경력 1년 이상의 청소원을 모집합니다. 학급 교실 및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며 업무 시간은 오후 3시 40분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입니다. 모집 기한은 9월 26일까지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해남 원광유치원에서 교사를 모집합니다. 만 3세에서 만 5세 누리과정 교육 지도를 담당하며 유치원 교육 행정 업무를 진행합니다. 유아교육과 전공자 중에서 유치원 정교사 2급 이상을 소지한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모집 기한은 9월 19일까지입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열정 많고 뛰어난 인재를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막바지 휴가를 즐기는 분들 많으시죠. 연일 이어지는 장맛비에 전국 각지의 계곡과 하천의 수심이 높아져 각종 물놀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사고에 유의해서 물놀이를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국내 방송사 최초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린 우리 동네 알파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